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인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인지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이론에는요, 여러분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살펴봐야 되는데,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다?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발달 순서 발달 단계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정신 역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융의 분석 심리 이론, 아들러 개인 심리 이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인간 발달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각 학자들 이론들의 견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 뭐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의식 딱 떠올라야 됩니다. 성격의 기능적 구조, 뭐 원초자, 토자, 줄줄줄 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각 학자 이론마다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입니다. 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뭐 인지 뭐 두말하면 잠섭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knowing이라고 하죠. 아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 아는 것에 관련된 모든 과정, 뭐 직각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뭐 상상력이라든지 등등등등등등 이런 어떤 아는 것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요, 이 인지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이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뭐에 따라서 인지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은 발달을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끝! 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었다.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피아제는요, 뭐 이 선배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소아과 심리학 학자, 뭐 소아대상 그런 어떤 그 심리학을 공부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그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과 다른 어떤 독특하고 일관되게 답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건 틀리건. 그래서 성인과는 다른 인지 세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연구를 한 것이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해 두고요. 아쉬운 게 있죠. 아동 대상이다 보니까 성인에 관련된 부분, 성인 이후의 발달 단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거 체크를 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봅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뭐에 의해서 인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지는 교육에 의해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달합니다. 인지는 다시 한번 이거 기억 꼭 해 두셔야 되겠죠. 저절로 발달합니다. 부모의 교육이나 선생님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의 개념적인 부분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간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능동적, 주관적 인간관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인지 발달에 따라서
인지 발달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인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요. 인지를 또 발달시키는 것도 틀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간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주관적 인간이고 능동적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암기를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 현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요거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지라는 것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한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피아제는 무조건 인지예요, 인지. 인지는 어떻게 발달하는 거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거야. 예, 알겠죠? 자, 환경 자극이 없이는 인지는 발달 안 합니다.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더 하나 체크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 인지는 뭐를 통해서? 외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고요. 이런 발달의 정도와 더불어서 인간도 발달해 나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주요 개념 나옵니다. 이 주요 개념 뭐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에서 다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도식 나옵니다. 인지의 기본적 준거 틀입니다. 준거 틀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틀, 기준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 틀.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 그거를 뭐라고 한다? 도식,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응 나옵니다. 도식, 이 준거 틀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재구성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변하겠어요? 위에서 공부했잖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외부의 계속되는 접촉과 만남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롭게 인지는 개발되고 또 어떻게 된다? 수정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적응.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동화, 조절, 평형 상태 나오는데 동화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자기의 사고 방식 플러스 새롭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고. 그런데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거야? 자기가 중심. 자기의 어떤 사고가 중심이 되는 것은 동화고요. 조절이라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야? 새로운 지각물, 새로운 사건, 새로운 어떤 인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 거기에 내 사고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흡수되어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조절입니다. 그래서 조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평형 상태라 것은 뭐 거기 인지균형이라고 나오는데 요 말 그대로 인지균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응하는 과정을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준거 틀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식, 스키마라고 하고요. 이 도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응이라고 한다.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것 받아들이는 것, 동화. 새로운 것 중심으로 나를 어떻게 흡수시키는 것, 조절. 동화와 조절을 균형 있게 이루도록 하는 것, 평형 상태. 됐습니다. 자, 한계는 보입니다. 문화, 인종, 교육 수준을 고려 안 했다. 그렇죠. 네, 뭐 문화뿐만 아니라 인종, 교육에 따라서 이런 것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왜? 주된 거는 외부 환경과 상호 적용을 통해서 발달하니까 인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소, 문화나 인종, 교육 수준 같은 거는 고려를 안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성인기 이후에는 발달되지 않는다.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성인 이후의 발달 단계는 제시를 안 했다. 밑에 보면 여러분들 청소년기까지 이제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고요. 자, 퇴행 낮은 단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낮은 단계로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된다.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위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상위 단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발달 단계 순서와 주요 특징은 개인차는 없답니다. 개인차는 없어. 하지만 발달 단계별 성취 연령 순서는 개인차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4살이면 성취하고요. 어떤 아이는 6살에 성취하고 그 성취 연령은 개인차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피아제의 발달 단계 같은 경우는 이 선배가 동영상 강의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 암기해야 됩니다. 감전은 구시대의 형벌이다. 감전, 구형. 감전은 구시대 형벌이다. 이렇게 이제 외웠었죠. 외워두고 밑에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발달 단계 행동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뭐 완벽하게 암기해 두어야 됩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암기해 두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암기하면 틀립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대상연소성 뭔지 알죠? 대상연소성. 이제 뭐 엄마가 내 시야에 사라져도 그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게 뭐야, 여러분들? 대상 연속성이라는 거 뭐 다 알 겁니다.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 이것도 다 알고 있죠. 단순한 거, 자기가 잡고자 하는 거, 물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딸랑이를 잡는다든지 이런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하고요. 하위 6단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선배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위 6단계 감각운동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순서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반사기, 반사운동, 쥐기, 빨기 하는 거. 반사기 또 일체 순환 반응기, 순환입니다. 그리고 2차 순환 반응기고 2차 도식이에요. 알겠죠? 1차 순환, 2차 순환, 2차 도식입니다. 자, 그리고 3차 순환이고 통찰기입니다. 6단계. 여러분들 이 6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감각운동기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징적 표상입니다. 상징적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게 상징적 표상인데 전조작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상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상징적 표상이 상징적 사고로 발달을 해요. 상징적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표현이 상상만 하는 것을 넘어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사고는. 그래서 상징 개념이 획득하는 것은 전조작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 표상하면은 감각운동기고요. 상징적 사고하면 전조작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대상연속성 획득과 조작능력 같은 경우는 조작능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알죠?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조작능력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 이제 전조작기 들어가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자아중심적. 자아중심적이라는 것은 누구만 인식하는 거, 자기만 인식하는 거,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랐다가 여러분들 구체적 조작기 때 탈중심화입니다. 탈중심화. 자기중심적에서 탈중심화. 자기만밖에 몰랐다가 이제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시각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거야. 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상대방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고 나와 같은 존재이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된다라는 얘기죠. 탈중심화는 이런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탈중심화는 여러분들 조망 수용 능력이다라고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 조작기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 비가역적 사고입니다. 이 비가역적 사고는 자중심적 사고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뭐를 못하는 거야? 역지사지 못하는 거야.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 못하는 거야. 이걸 비가역적 사고죠. 성인들도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70, 80대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달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머무르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비가역적 사고,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역적 사고로 바뀝니다. 언제? 구체적 조작기 때. 구체적 조작기 때 비가역적 사고에서 가역적 사고로 바뀐다. 언제? 구체적 조작기 때.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존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보존 개념.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어떤 위치나 어떤 외부적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 양적 특성,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처음에 살 때 지우개 사각이 많잖아요. 그 사각 지우개를 오래 쓰다 보면 원형이나 이렇게 돼 버리잖아. 원형 지우개. 그렇죠? 그런데 그 원형 지우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지우개라는 그 본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 그걸 아는 거야. 그 보존 개념이 시작할 때가 언제다, 여러분들? 전 조작기 때. 자, 그리고 이제 그게 획득한 때는 언제, 여러분들? 구체적 조작기 때.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자, 그리고 이제 전 조작기 때 타율성 도덕성. 타율성 도덕성은 뭐 다 알죠? 맹목적으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복종하는 것, 규칙에 복종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타율적 도덕성이고, 타율적 도덕성에서 여러분들 구체적 조작기 때는 자율성 도덕성으로 바뀝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엄마, 아빠와 합의하에 규칙을 제정하는 거야. 예전 타율성 도덕성은 엄마 아빠가 강제적으로 어떤 도덕 규칙을 정한 데 반해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 자율적 도덕성은 엄마 아빠와 서로 협의하에 무엇을 한다? 규칙을 정하는 것. 이것을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전부 다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 같은 경우는 뭐 추상적 사고, 그리고 이제 연역적 사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체계적 조합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다시 온다라는 거, 자기 중심적 사고가 다시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아중심적 전조작기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기 때는 다시 옵니다. 뭐 이렇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very very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피아제 인지 이론 있죠? 이것을 확장판이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선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은요, 피아제가 이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콜버그는요,
이러한 피아제의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도덕 발달 수준도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무엇도 발달한다? 도덕성도 같이 발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덕성에 맞춰서 뭐가 발달 단계를 제시한 것이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발달 단계 이렇게 나오고요. 도덕성 발달 단계 전 생애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청소년기까지. 그렇죠? 청소년기까지 있었는데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이것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전 생애적 발달 단계로 확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순서는 고정적이다.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단계로 가는 거지. 이것이 바뀌어서 변경되거나 이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 전인습적 단계, 자, 그리고 인습적 단계, 후인습적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지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좀 편하시냐면 이 전이라는 것은 앞전자죠. 그렇죠? 앞전자 프리. 그래서 인습을 알기 이전. 인습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습이라는 거. 인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관습 이야기하는 거죠. 관습 아니면 사회 규범. 지금 우리 도덕성 발달 이론이니까 뭐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도덕성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냥 도덕, 인습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시험 공부하는데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도덕을 알기 이전, 전 인습적 단계고요. 인습적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도덕, 관습, 사회 규범을 알아가는 단계, 수능하는 단계가 인습적 단계고요. 후인습적 단계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다 깨달았어. 다 깨달은 겁니다. 이걸 후인습적 단계입니다. 이렇게 도덕성, 인습, 관습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단계, 후인습적 단계로 나눈 이론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도덕을 알기 이전엔 어땠어요, 여러분들? 도덕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전엔 주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걸 정해서 가르쳐 줬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율적 도덕성.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됐습니까? 그렇죠. 복종만 하면 됐습니다. 복종만 하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맴매 맞고 그랬죠. 처벌이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율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도덕이 정해지는 단계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도덕이 정해지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자, 두 번째, 개인적 도구적 도덕성, 개인의 욕구 충족 이렇게 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 그래서 도덕을 알지 못합니다. 관습을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개인이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전인습적 단계에. 여러분들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도덕을 알기 이전, 사람이 같이 살고 더불어 함께 살고 사회 공동체를 알기 이전 어땠을까? 당연히 개인적이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도구적이고 도덕성은 어떻게 합니까? 망각되고 개인의 욕구 충족에 치중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뭐를? 개인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인습적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자, 인습적 단계 보도록 합니다.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관습을 알게 되고요. 도덕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한다? 혼남, 처벌을 받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착한 아이 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규율적 도덕성이 나타나는 게 인습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회 체계를 지향하게 되고요. 법과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요. 사회 규범을 점차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단계가 인습적 단계입니다.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굳이 외울 거 없습니다. 도덕성을 받아들이고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단계, 인습적 단계입니다. 됐죠? 자, 후인습적 단계는 다 배웠어. 다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좀 더 생각이 폭넓어지는 거죠. 뭐에 대해서 사람의 권리라든지 사회 복지, 도덕성, 사회 계약, 민주적 절차 등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원리, 그리고 정의와 평등. 아이고, 이거 잘못 나왔네요. 평등. 일반 윤리를 법 규범보다는 일반 윤리를 우선시하는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넓은 도덕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후인습적 단계입니다. 여기 구라고 써져 있는 거 여러분들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법 체계를 한 단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인습적 단계는 법에 잘 따르는 거죠. 법에 잘 따르는 건데 후인습적 단계는 법을 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좀 종교적인 단계에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인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단계가 후인습적 단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인습적 단계나 인습적 단계나 후인습적 단계,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하인츠 딜레마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다시 한번 전인습적 단계는 도덕, 인습, 관습 알기 이전, 공동체를 알기 이전 단계고요. 인습적 단계는 이거를 배워가는 거, 그게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고, 후인습적 단계는 그걸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단계가 후인습적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한계점 나옵니다. 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한계점은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어요.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자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길리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캐롤 길리건이죠. 캐롤 길리건, 미국의 심리학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남성 도덕성과 여성 도덕성은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성 도덕성이라는 것은 고난이나 책임을 중요시하는 정의의 도덕성이고요. 여성의 도덕성은 배려와 책임, 이타심을 중시하는 돌봄의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캐롤 길리건은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은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해두고, 남성은 고난, 책임 중시, 정의의 도덕성, 여성은 배려, 책임, 이타심을 중시하는 돌봄의 도덕성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캐롤 길리건이라는 사람, 남자는 정의의 도덕성이고 여성은 돌봄의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할 때이죠. 이거를 공부할 때, 캐럴 길리건, 정의 도덕성, 어떻게 보면 돌봄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돌봄에 관련돼서만 도덕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마 남성일 것이다라고 해서 남성인 줄 알았어요. 캐롤 길리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여성이십니다. 캐롤 길리건. 여성분이시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여담입니다만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지 이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콜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확실히 기억해둬야 돼요. 인행사는 여러분들 9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90점 이상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조사론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가려면 여기 여러분들 완벽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